네, 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에 시행되었던 제1회차 콘크리트 기사 필기에 대한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서 장골재일 보정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걸 물어봤는데요.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합 설계를 할 때, 이게 이제 골재에서 장골재 율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단위 수량에 대한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골재에 대한 조립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슬럼프라든가 또는 공기량 또는 물 결합 재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골재량과 단위 수량에 대한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실기 이제 작업형에서 이제 배합 설계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합 설계에 관련되는 부분이 장골재 밀도를 구해서 그 밀도를 가지고 배합 설계를 문제를 계산형으로 풀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내용을 거기서 한번 참조를 하실 분들은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골재율에 대한 보정을 할 때는 자, 장골재율, 그 다음에 이제 단위수량, 그리고 여기서는 FM, 그래서 이제 그 조립률이죠. 조립률, 장골재 조립률, 그 다음에 슬럼프, 그 다음에 에어, 공기량, 그 다음에 W 슬러시 C 또는 W 슬러시 B에서 물 결합제비 또는 물 시멘트비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강의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장골재율을 보정을 해줄 때는 여기 이제 이렇게 클 때는 다 크게 해줘야 돼요.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 때는 플러스를 해주고 반대로 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기량에 대한 건 클 때, 이거는 반대로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자, 물 시멘트비 또 물 결합제비 클 때 여기도 플러스로 가죠. 이렇게. 여기 하나 바뀌었네요. 슬럼프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슬럼프는 이제 단위 수량에 대한 거 이걸 가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치를 요거를 다 못 외우고 있더라도 이게 이제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좀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조립률이 장골재 조립률이 우리가 이제 참고로 주는 기준표라는 게 있죠. 기준.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시험 데이터에서 만들어준 이 표를 가지고 그 표에서 구해진 조립률에 대한 부분과 설계 때 우리가 이제 정해주는 이 조립률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 기준값보다 설계값이 큰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은 장골재율에서 여기서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이 얘기예요. 플러스를. 조립률에서 이제 플러스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장골재 조립률이 0.1만큼 작을 때 이제 이게 만약에 작아지죠. 조립률이 작아지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도 작아져야 되겠죠. 마이너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0.1만큼 작아질 때 장골재율은 0.5만큼 크게 한다 그러면 돼요? 아니죠. 틀리죠. 작아질 때는 작게 된다. 이렇게 돼. 이게 작게 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렸고요. 자, 슬럼프, 이거는 이제 단위 수량에 해당되는 거고. 자, 공기량을 봤을 때, 공기량도 기준값보다 설계값에 대한 부분이 클 때는 이것도 장골재율을, 이건 반대로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고. 반대로 이제 공기량이 기준값보다 설계값이 이게 작아질 때는 이게 플러스로 해서 올라가야 되고. 자, 그래서 공기량을 보니까 공기량 1%만큼 클 때 장골재율은 0.5 내지 1만큼. 요 숫자를 요게 여러분들이 잘 몰랐더라도 일단 클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작아야 된다고 그랬죠. 반대로 가는 게 공기량 하나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기량이 클 때는 이게 작아져야 되고 또는 작을 때는 이거는 커져야 되고 요게 반대고 나머지는 이게 이제 클 때는 크게 작을 때는 작게 이거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기량에 대한 부분이 반대로 간다는 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작업형을 설명을 할 때 이 내용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공기량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이거 틀렸죠. 이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1%만큼 클 때 장골재율은 반대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작게 가야 되고 나머지는 비례적으로 이제 크면 크게, 작으면 작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럼 이거 두 개가 일단 날아갔죠. 자, 세 번째 보니까 물 결합 재비가 0.05만큼 작을 때 장골재율은 1만큼 작게 한다. 자, 물 결합 재비 여기서 물 결합 재비도 클 때는 크게 하고 작을 때는 작으라고 그랬죠. 자, 0.05만큼 작아지면 어떻게? 이건 작게 된 거 맞죠? 이거 작아지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요. 자, 1번에 대한 건 자가를 사용할 거고 장골재료 요거는 이제
3 내지 5가 아니고 2 내지 3이 아니고 3 내지 5만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가를 사용할 경우 장골재를 좀 크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3 내지 5만큼 크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 틀리고 3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보죠. 단위 시멘트라는 게 320kg 세제곱미터당. 자, 물 시멘트비가 45%, 장골재율은 38%인 배합 조건에서 콘크리트의 장골재량과 굴골재량을 구해라. 자, 단 공기량이 4.5%, 단 시멘트 밀도가 3.15, 장골재 밀도 2.56, 굴골재 밀도 2.6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장골재량과 굴골재량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물 시멘트비를 가지고 여기서 단위 시멘트량이 나와 있으니까 단위 수량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 슬러시 C는 지금 이게 45%예요. 0.45죠. 그래서 여기서 단위 수량 W를 구해보면은 단위 시멘트량이 320 곱하기 0.45를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하면 144kg 세제곱미터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게 구해지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장골재랑 굴골재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골재에 대한 최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 골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최적의 밀도를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골재에 대한 최적을 구하기 위해서 골재의 전체 용적, 장골재와 굴골재에 대한 전체 용적 V. 자, V는 어떻게 구하죠? V는 이거는 전체 콘크리트 1 세제곱미터에서 나머지를 빼면 되죠. 자, 1 곱하기 물에 대한 거 1000, 1톤이니까 1000으로 보고 단위 수량 144 플러스 그 다음에 시멘트죠. 시멘트 밀도 3.15 곱하기 1000분의 단위 시멘트량 320 100분의 공기량이죠. 4.5. 자, 이걸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0.709 세제곱미터가 나오죠. 참,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단위 장골재량과 굴골재량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밑에 조금 좀 지울게요. 자, 이제 먼저 바로 이제 장골재량과 굴골재량을 바로 들어가죠. 자, 장골재량 S. S라고 하는 것은 V 최적에다가 곱하기 밀도죠. 그죠? 장골재 밀도예요. 곱하기 이제 1000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단위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러면 VS라고 하는 것은 전체 V가 아까 0.709죠? VS 플러스 G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장골재 U를 해줘야 되고요. 요렇게 여기다가 장골재 밀도 곱하기 1000이죠.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VSG라고 하는 것은 전체 VS는 0.709였죠. 조금 전에 구한 게 0.709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장골재 U를 곱해야 되죠. 전체 이제 골재 용적에다가 장골재가 차지하고 있는 율이 얼마나 되느냐? 38%라는 거죠. 그래서 0.38을 곱했고요. 곱하기 장골재에 대한 밀도 2.56 그램 퍼 세제곱 센치니까 이거를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 1000을 곱한 거죠. 이렇게 이거를 구해보면 장골재량이 689.715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굴골재는 VG 곱하기 굴골재 밀도 곱하기 1000이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V 곱하기 S 플러스 전체에 대한 골재 용적에다가 곱하기 가려고 1 마이너스 뭘 빼요? 장골재 율만큼만 빼면 되겠죠. 그죠? 요걸 빼주면 요게 굴골재 율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전체 용적을 곱해주면 그러면 굴골재에 대한 여기 이제 V가 구해질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밀도 곱하기 1000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0.709에다가 곱하기 가려고 1 마이너스 장골재 0.38
빼주고요. 곱하기 굵물질 밀도 2.6 곱하기 철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계산했더니 1142 2.908 그죠? 689.71 요거 되겠네요. 1142.908 그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한번 보죠. 자,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슬래브 두께의 4분의 1을 초과해야 되지 않는다. 그런데 4분의 1가 아니고 뭐예요? 이건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슬래브 두께. 슬래브 두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뭐가?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뭐 나머지 2, 3,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거푸집 양 측면사의 최소거리는 5분의 1 맞고요. 구조물 단면이 큰 경우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40mm 표준. 그다음에 개별철근, 다발철근, 긴장격 또는 덕트 사이의 최소 순 간격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맞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제시하고 있는 그런 그 아주 기본적인 값들이죠. 이런 값들 40mm, 5분의 1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외우실 때 거푸집이 다 5가 일단 요 수를 하나 외우세요. 거푸집일 때는 5가 5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면이 크다. 큰 경우는 뭐야? 이게 기본은 40이죠. 그죠? 큰 경우는 4예요. 4 숫자가. 그 다음에 개별 뭐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개별 다발철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랬을 때는 이게 이제 4분의 3이라는 거 위에서 분자가 3으로 간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앞에 자만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별도 해두시면은 여기 헷갈리지 않겠죠. 슬래브도 숫자가 뭐하고 가깝다? 3이다. 그죠? 슬3, 거5. 그죠? 이렇게 이제 슬3, 거5. 이런 것만 좀 외워둬도 여러분이, 단면이 큰 경우는 이건 당연히 40이고, 순간격 4분의 3. 이런 것만 좀 외워둬도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4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4번, 이제 비중 시험에 대한 거죠. 시멘트 비중에 대한 거. 시멘트 비중 시험을 실시한 경우와, 리사틀리에 비중병에 광유를 주입하고 측정한 눈금이 0.5ml. 자, 이 비중병에 시멘트 64g을 넣고, 광유가 올라온 눈금을 측정하였다. 21.0mm가 되었다. 자, 이 시멘트 비중, 이거 뭐 뻔하죠? 시멘트 비중은 비중병의 눈금의 일근 차분의 시멘트에 대한 질량이죠. 그래서 64를 비중병의 눈금 차니까 여기서 21. 최종적으로 일근 값이 21 마이너스 최초의 값이 0.5. 21 마이너스 0.5분의 64 해주면은 답은 2번 3.12가 구해집니다. 자, 문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멘트 관련 KS 규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르슬래그 시멘트에서는 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대 알칼리량을 규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틀리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서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사용량이 0.6% 이하 이렇게 이제 규정이 있죠. 규정이 있는데 고레슬래그는 시멘트는 전체 시멘트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100으로 봤을 때 절반까지 이제 이걸 시멘트를 대체해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이제 이걸 활용을 해서 시멘트화 시키는 이런 혼합 시멘트 일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멘트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이게 보통 포틀랜드보다 시멘트보다 골재 반응이 생길 확률이 더 줄어들죠. 이런 건 알칼리 골재 반응하고 이제 거리가 먼데 다만 이런 혼합 시멘트의 이런 것들은 대신에 이제 시멘트의 알칼리성이 떨어지니까 중성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중성화. 그래서 최대 알칼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최대 알칼리량이 0.6%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1번에 대한 거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에서는 수하열 억제하기 위해서 최저 C2S량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건 이제 이건 맞는 거죠. 수하열을 갖다가 이제 발생되는 걸 이제 이거를
저열 시멘트 같은 포틀랜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수하율을 낮추기 위해서 만든 시멘트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C2, 이 C2 값이 들어가면 중형열 또는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이런 데서는 여기 들어가야 되고 C3가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조강 포틀랜드에서는 수하율을 높여서 촉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데서는 이걸 양을 규정을 잡아주고 있죠. 반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에서는 황산염에 의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대 C3A 양을 규정하고 있다. 이거 맞습니다. 자, 고로슬래그 시멘트에서는 잠재 수용성 확보하기 위해서 염기습도의 최소값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